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730선 문턱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2,72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나 0.32% 소폭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934포인트에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1,278억 원 매물 출회를 했고요. 외국인도 5,500억 원 넘는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6,634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가 나왔네요. 개인만이 홀로 팔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328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252억 원, 외국인은 24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저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1부는 저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국제 이슈로 인한 그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제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 속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 인증도 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더 전문가님의 한 줄 평 또 어떤 건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줄 평 남겨주셨네요. 많은 의미들이 좀 내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만 해도 FOMC 회의가 그렇죠, 끝나면서 맞아요. 네. 이제 기준 금리 인상을 할 때 25bp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춰졌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페드의 네. 연준 의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심이 다시 좀 흔들리고 있고 맞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 그렇죠.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값이 상승을 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장에서 갈 종목들은 가고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는 악재가 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주라든가 그다음에 곡물 그리고 비료 이러한 것들은 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지속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인데 이 악재가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나에게 이런 희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이슈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회담이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니켈 가격이 또 그렇죠. 하락을 하면서 네. 우리 시장에서는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재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NFT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 국제 이슈라든가 불확실성들이 확실히 해소가 된다라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약 2,700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이 2,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약 3,000선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주 빨간색으로 네. 몰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더 참고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네. 정확한 투자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잘 버텨내자. 끝나야 끝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좀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 저번 주에도 수익률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수익률 내주셨는지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지난주 방송 이후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네. 이번 주에 이제 세 종목을 가지고 약 22% 정도 네. 조금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쟁 때 그 우크라이나의 네. 철강 공장이 그렇죠, 맞아요. 폭격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짧게 이제 그 대동스틸을 좀 보고 이슈를 받으면서 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초단타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3일 날 7,100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런 이슈에 움직이는 네. 종목들은 길게 볼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또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고 3월 23일 날 당일 날 정리를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5.9%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CS 베어링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좀 선점을 하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원전주와 함께 갈 종목이긴 하지만 지속해서 정책과 엮여 있는 이 원전주들에 대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원전주들은 계속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친환경 관련주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되어 있는 이 CS 베어링은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이 종목을 빨리 수익 실현으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것도 그날 같은 3월 23일이죠. 6.28% 정도 수익으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10% 이상 20% 수익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생각만큼 이 뉴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자꾸 이슈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야 할 종목들이 제대로 못 가고 이슈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CS 베어링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렌텍 같은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나오면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있고요. 2차 전지와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지만 제가 짧게 잡고 가는 것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지만 좀 자리를 다시 볼 생각으로 오늘 정리를 어제 25일 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이렌텍 같은 종목은 불과 한 일주일 만에 10.56% 수익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수익을 안겨드리는 이유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 계좌를 불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만 계시다면, 교육만 받고 계시다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잡고 수익을 조금씩 올려드렸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3월 달 제가 지금 거래해서 수익을 내드린 종목은 10개 종목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아직 보유하고서 장기로 아니면 스윙으로 중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수익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랑 진입한 단가 그리고 매도한 단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와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또 인증을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고 이게 아더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나와 맞는 종목이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셔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종목 들어가기 전에 수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직접 한번 수익을 또 확인해 보시고 아더 전문가님이 또 카톡방에서 교육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그럼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네요. 북미 지역에 6조 5천억 원의 배터리 공장 신설 소식에 7%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7.60%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3만 9천 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관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그쵸, 굉장히 맞아요. 큰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당군 이래 최고의 금액이라고 하는 맞아요. 일경이라고 하는 셀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이 발표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상장가가 이제 30만 원에 시작을 해서 따상을 기록하기 바로 전이었던 맞아요. 58만 원, 59만 원대를 찍었다가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맞아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북미 지역에 6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배터리 신설 그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1, 2위, 2, 3위를 네. LG와 함께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던 네. 이런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엉덩이라고 하기에도 뭐 모질랄 정도로 네. 무거운 종목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리다가 조금씩 상승했다가 다시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북미 지역의 6.5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그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랑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호재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조정세를 면치 못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7%대나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이 지속해서 그 전기차 그 공급에 네. 수요가 수요가 제대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더 증설한다라는 이야기는 호재로밖에 작용을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가 계속 그 시장에서 발목을 쥐었다고 해도 네.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 시장의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원자재인 니켈 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상승하는 효과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종목은 꾸준히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듯이 장기적으로 놓고 꾸준히 이렇게 담아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잠깐 이제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네.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차트상으로 분석을 할 만한 건덕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첫날 30만 원대에서 이제 그 상장을 해서 따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60만 원대까지 갔지만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다시 이렇게 빠져내려서 지금 보시면 여기 45만 원대까지 흘러내렸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처음 모습이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점점 흘러내리면서 처음 상장했던 그 시기에 따상까지 갔던 그 고가 부근으로 치자면 거의 절반 이상 주가가 주저앉은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8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세를 이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지금 매물대 지지가 예전에 지지를 해줬던 이 자리가 이제는 저항이 됐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밀렸다가 8거래일째 올라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 저항에 딱 걸렸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 LG 엔솔이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장 신설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주식의 투자함에 있어서 이 종목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지지와 저항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주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호재라든가 이슈 그리고 또 기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만 가지고 진입을 하시기에는 지금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정확한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당연히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네. 없지만 이것도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저 위에 고점에서 더 갈 거야 라고 뛰어들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이게 저점이야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기도 아직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봤고요. 기업의 전망은 뭐 당연히 시총 2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한때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요즘 8일째 8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시총이 100조가 넘는 네. 기록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유심히 좀 지켜볼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의 대장주로 꾸준히 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또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종목도 어떤 특징주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올라와 있네요. 미국의 로크웰과의 630억 원대 공급 계약 소식에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종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9.9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9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거래 대비 4,300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한 RS 오토메이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냈어요. 정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입니다. 네. 63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 모션 제어 기기를 그 미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이 공급을 계약 체결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이 좀 재미난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삼성에서 앞으로 메타버스와 로봇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일 어제 네. 그 현대에서도 주주총회를 하면서 네, 맞아요. 앞으로 이 로봇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공시를 통해서 했는데, 네. 자,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그 630억 원이라고 하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우리나라의 이 로봇 산업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로봇 사업은 향후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든가 사람이 이제 어떤 신체 장애를 겪었을 때 그런 네. 것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 로봇에 있어서 이 모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연습을 통해서 기계에 어떤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일컫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것에 독점적인 기술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앞으로 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또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그 또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630억 원의 계약 체결이 몇 년간이냐? 5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나누기로 1년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약 한 125억 정도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잠시 이제 좀 보면 현재 수급 현황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조금 이 수급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샀다 빠졌다 샀다 그러네요. 빠졌다 네. 취하고 있지만 기관이 조금씩 이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RS오토 종목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기업 펀더멘탈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면 자,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네. 988억 그리고 2021년 1134억을 기록을 하면서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던 부분을 적자로 돌려 세웠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작년 2021년 매출액이 1,130억입니다. 거기에 이 1년에 125억의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1,1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릴 정도의 기업이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차트를 본다 해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요. 네. 보시면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꾸준히 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 기업은 꾸준히 놓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간 모습이긴 하지만 항상 주가는 그냥 가지 않고 조정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내일도 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보셔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RS 오토메이션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계속해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KG 이니시스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역시 특징주로 꼽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결제 보안 표준 인증 소식에 또 13%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13.79%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2,60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21,450원에 마무리가 된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이어서 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네.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이 KG 이니시스,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휴대폰 그쵸, 결제 많이 하시죠. 네. 그죠?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대폰만 봐도 이 노출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어떤 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건 좀 대단한 그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신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꾸준히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요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맞물리고 NFT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좀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KG 이니시스를 잠시 둘러보면 지금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약
4천억과 300억 정도를 계속 그러네요. 담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관계에서도 뭐 금융투자라든가 보험사라든가 투신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재무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매출액이 지금 전년 1조 1천억 원까지 이렇게 네.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91억까지 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은 계속 받아왔고 또 상향을 했고 급등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연관돼서 그렇죠. 꾸준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종목의 타이밍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슈를 받으면서 국제 그 인증을 받으면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하고 그 안에서 뭐 전자상거래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KG 이니시스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또 다음 종목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도 있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OLED TV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로 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7.39% 상승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3,600원가량 오르면서 52,3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종목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48,700원에서 출발했고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52,6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네, 결국에는 52,300원 선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TV를 접하면서 네. 항상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하고 있는 그 OLED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출액이 5,806억 원을 찍었고요. 네. 그 전년 대비해서 19%가 넘는 실적을 올려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OLED 관련, 그다음에 FPCB 관련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수급과 공급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특징주로 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뭐 빼놓을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CB 기판, 그죠. 이 반도체가 기초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 중에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수급 현황을 보면요. 기관이 3조 1천억 원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수급이 좀 터져주면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러네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먼저 담고 외인이 들어오고 나면 결국 주가는 상향한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3,300억, 4,800억, 5,400억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거기에 영업이익이 뭐 1,100억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를 잠깐 좀 줄여서 보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 저 밑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저점을 갱신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최고점 5만 7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조정을 받아왔죠. 근데 이제 OLED 시장도 네.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주에 조금 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쌍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반등의 모습이 쭉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역배열이었던 주요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은 주가가 52,300원까지 이렇게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최고점이 57,4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갈 수 있는 폭이 이 정도 남아 있지만 저는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진 기업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OLED 그리고 FPCB 관련해 가지고 이 반도체 종목들은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제가 그러한 맥점과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여기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디테일한 기업 분석까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종목 클래스는 마무리를 해야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지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혼자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움 주실 예정이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까지 더불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본방 인증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수익 인증도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 필살기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더 전문가님의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필살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필살기는 네. 예,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네. 여러분들의 돈나무라고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요? 예. 네, 돈나무를 키워주실 건가요? 그럼요. 뭐 나무는 항상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네. 예.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네. 돈나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럭무럭 늘어나는 계좌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돈나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나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이제 앞으로 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직까지 이제 네. 가지 못한 그러한 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한때 시장에서 네.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 그래요? 엄청난 급등을 보였었고요. 약 한 200% 수익까지도 올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지수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응축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도 잠깐 우리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삼성, 뭐 현대, 그다음에 LG에서 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봇이었고요. 그렇죠. 그 로봇과 함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와 함께 또 한때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NFT와 연관이 네. 있는 기업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섞여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 섞여 있다. 이제 주로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네. 요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메타버스와 NFT요. 쉽게 추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최근에는 좀. 네, 주가는 이제 쌍고점을 만들고 그 처음 출발했던 급등을 보였던 자리까지 되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찬스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이제 조금만 이슈를 받아도 금방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이 자회사가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구 선수의 IP를 발행을 해서 NFT로 발행을 해서 또 이 수익을 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관련 기업.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들 알 것 같으시죠? 그죠? 네, 아실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뭐 이미 우리 그러네요. 주식 시장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지금 NFT 관련주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군요. 네, 저도 알 거는 같은데, 우리 거짓말을 못해서 이 중에 있다고 하시네요.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컴투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컴퍼니 K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이 종목을 알아도 저희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렇죠. 뭐 괜히 이 종목 갈 거야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카더라 통신에 많이 의존을 하십니다. 이 카더라 통신 누가 옆에서 주식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오를 거야. 이거 내일 간대. 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줬는데 정작 들어갔더니 저 밑으로 계곡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카더라 통신이 결국에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때문에 시장을 볼 때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의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중국이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 CBDC 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전자 위안화를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그걸 이미 시행을 했고 그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이었어요. 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그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대부분 전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했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무슨 페이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정착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 종목은 결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NFT와 관련,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의 기회가 온 종목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저희 노란 톡방에서 히든 종목으로 딱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치챘다고 종목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주가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제대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종목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필살기 히든 종목 돈나무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한 번 200%까지도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점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NFT와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아까 화면 뒤에 띄워놨었는데 이 NFT 관련주, 이 화면 내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종목 중에 있고요. 저희 자세한 종목명은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흐름을 보신 들어오시는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셔야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은, 최근에 배구 선수와 관련해서 또 NFT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너무 힌트를 많이 주셨네요. 네, 제가 드렸군요. 네, 직접 주신 거를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좀 윤곽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 방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신다고 해도 진입을 내가 언제 해야 되지? 또는 내가 언제 이 종목을 좀 팔아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 신호 직접 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QR코드가. 네, 나왔네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해주고 계시고요. 교육도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히든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흐름 보시면서 해주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직접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 인증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아더 전문가님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다시 한번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더 전문가님과 오늘 1부 함께 해봤고요. 네,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또 소통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뵐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채널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